어떤 영화 감독은 쓸모없는 아이디어나 바보 같은 제안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창작의 힌트가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아이디어들의 결합과 발전은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영자는 올라오는 모든 제안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면 바로 실행 가능하고 부족한 제안이더라도 발전을 위한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아이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기업 운영에 도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1000개 중 한두 개만 자라는 개구리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GM의 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견의 적절한 불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선택지로 리스크를 고려해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전원 일치된 협력은 매끄러운 일처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결정할 때 마찰이 없었다는 것은 안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반대 의견을 입에 올리지 못한 소극적인 찬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강론에는 반대한다는 무책임한 의견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커는 만장일치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요타가 판매 대수를 매년 50에서 60만 대 늘리던 시기에 와타나베 가스야키는 질적 향상 없이 성장은 없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토요타는 대규모 리콜 속출 등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튼튼한 기반을 가진 우량기업도 급격한 양적 증가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들은 양적 증가가 불이익을 초래하고 질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 성공은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데도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업무의 흐름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은 바쁘지만 쓸데없는 일에 능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움직임과 성과로 이어지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러커가 말했듯 바쁘게 일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공정이 100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공정의 생산성이 60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생산성의 최대치가 60이 될 것입니다. 이때 생산성이 떨어진 공정을 우리는 병목이라고 말합니다. 병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서의 최대 병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빌리거나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의 능률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HP의 최초 여성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도 분석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칼리 피오리나는 HP의 규모가 순식간에 비대해진 것이 시간 부족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조직을 2개로 분할하는 초강수를 두며 HP를 부활에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빨간 딱지 작전,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빨간 딱지를 붙여가며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 딱지 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이 좁을 때 사용하지만 이래도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딱지 작전을 통해 정리하다 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버릴 것이 꽤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버리면서 생겨난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버릴 일이 꽤 많다는 것, 그리고 일을 버리면서 생긴 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업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시간 관리의 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조직과 개인의 시간 활용법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모든 인원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이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드러커는 시간의 25% 이상을 회의에 쓰고 있다면 회의과다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회사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러커는 쓸데없는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상적인 조직은 많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회의가 없어도 구성원 각자가 할 일을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와 조직 내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급격해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방해가 되며 결국 여러 일에 손만 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정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둘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셋째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의 시험 문제와 비즈니스 문제의 차이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답을 판단하려면 직접 맞닥뜨려야 합니다. 거기다 상황에 따라 정답과 오답이 바뀌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해 드러커는 비즈니스 문제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일하게 옳은 답이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만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드러커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타 기업에서 성공한 모델이 자기 회사에서도 성공할 확률은 0에 근접하기 때문에 자사의 형편에 맞게 재설계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고와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역시 경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잘못 사용하면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보고서와 절차를 관리의 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관한 정보를 본사에 보고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써야 할 중요한 시간들을 서류 작성에 낭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일에만 힘을 쏟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고와 절차 단계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한 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 추궁으로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면밀한 원인 규명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